일산에서 HA 쇼핑몰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자이언트 양혜순입니다. 어, 가족 잔치. 강의가 잔치라고 하시니까 너무 가볍네요. 어, 저희가 아까 강의하신 강숙 사장님하고 가끔 이제 소비자나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2대1로 가면, 신우올케가 같이 다녀? 막 그렇게 약간 불편한 관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무 정말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이리빙의 어떤 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이 사업 만나기 전에 대학병원의 영양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세 아이, 또 그 중에 둘은 또 쌍둥이여가지고, 정말 직장 생활만 하기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이 사업이 어려웠던 거는, 어, 정말 내성적이고 하루 종일 가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연결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는 성향, 그리고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애들 막 아침에 이거라 먹어라 전쟁 속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대학병원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가 밥 먹는 딱 한 30분, 40분 정도만 엉덩이를 붙이고 나머지는 계속 풀가동을 하는 거죠. 8시간 근무하면 8시간만 하나요? 최소한 30분 전에 출근해야 되고 또 마무리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또 집에 오면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면서 저희 강금래 강숙희 사장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과일을 하니까 얼마나 널널해요. 아침에 전쟁 치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애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내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케어하면서 간식 먹여가면서 본인 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뭔가 주말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투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15년 11병원에 다녔던 그 대가를 그게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수입인데 그거를 가져간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제가 사업하고는 완전 1도 사업성이 없는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열심히 직장을 다녔냐?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15년과 1년을 맞받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나는 9시간을 정말 죽어라고 매진을 했어. 그때 당시에는 뭐 5일 근무 아니었죠.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본인들은 뭐 한 2, 3일 정도의 어떤 투잡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진 못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절대적으로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향이어가지고 어쨌든 돈이 되는 거 보고 사실은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겪은 일련의 노하우를 제가 배워서 코치를 받아서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저는 성장을 했죠.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에 제가 받는 병원에서 받는 월급과 하이리빙에서 받는 부업 수입을 같이 받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돈 되면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마스터를 빠르게 가면 정말 이 사업을 그만두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매년 해외 여행에 또 학자금에 또 정말 이제는 저희 동료들이 제가 1월이니까 이제 저는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1월에 정년을 했고 같이 있는 동료는 2월이어서 지금 이미 이제 퇴직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4월인데 뭐 퇴직 전에 며칠씩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 때문에 3월 6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동료들이. 근데 마스터를 정말 안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연금을 저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그래서 저희는 학교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한 해가 언제 시작하냐면 3월에 시작을 해요. 3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3월에 시작하는 뭔가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어, 뭔가? 네, 네. 이렇게. 밑에 보면. 네.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짧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성장,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앞으로 가는 거죠. 추진을 할 수 있는.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가 되는 법, 존 칼렌치가 쓴 그 책에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방법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고가 되는 방법은 10이고 이유가 9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담스러운 강의 나는 10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또 강의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을 하려고 했더니 막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다 이론적인 얘기고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 나왔던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너는 못해, 네가 왜 뭐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느냐, 막 여러 가지죠. 그리고 사실은 가족이 더 뜯어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써주지 마, 저 이상한가 못하게 해, 막 이런 장벽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이유, 90%를 차지하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장벽을 너무나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그냥 이론적인 추측.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시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러다가 실수하면 어때?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런 장벽. 그리고, 완벽해야지 돼. 나는 모든 걸 갖추고 출발해야지, 뭐, 이런 생각. 저는 병원에서 당뇨 담당 영양사를 해가지고, 당뇨는 어때요? 금방 뭘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한두 달 딱 입원해서 그게 뼈가 붙으면, 예, 오케이잖아요. 근데 당뇨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얘를 잘 관리해야 돼. 내 친구처럼 데리고 와. 그래서 저희가 팀으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를 대상으로 막 이렇게 교육을 해요.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인슐린이 이렇게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동기부여를 엄청 이렇게 푸시를 하지만 이 동기는 절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강요나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동기는 갑작스럽게 뭐 번개처럼 확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사실은 동기는 함정이다.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라.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봐.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뭐 체중 감량을 하거나 아까처럼 혈당 관리를 해야 되거나 뭐 혈압 관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저희 남편이 운동을 1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심각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좀 몇 개월이야 막 이런 정도로. 근데 건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새벽까지 가고 늦게까지 하고 저희 여기서 드림스퀘어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한 50m만 나가면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말고도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강습 사장님 막 수영을 시작해서 막 그 초심의 열정으로 막 가족이 만나면 막 운동을 하면 수영이 좋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힘든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한 2달 정도를 그래서
결국에 이거 저것이 어떤 동기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하면, 하다 보면 지속되고 그게 쉬워진다라는. 어. 그래서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행동하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럴 기분이 아니야 뭐 이런.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쉬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장벽들. 특히 이제 저는 이런 게 이제 늘 제가 갖고 있던 어떤 함정이었어요. 나는 게을러 항상 꾸물거려. 뭐 결정장애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DNA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꾸물대는 사람의 유전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다. 이거를 믿으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교과서죠. 교과서. 저희 작년에 전문가 과정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노란 표지의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기부여를 고취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다. 자기 확신, 신뢰, 자기 가치관에 대한 믿음, 격려, 칭찬,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꿈, 본인의 어떤 정말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뭔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나는 번데기 장사해도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신감, 네, 그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가능할 거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밀가루로 뭘 만들어요? 네, 빵이나 뭐 케이크나 이런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 제가 프로필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제 자넷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용기는 눈물 속에 있고 도전은 눈빛 속에 있대. 이분 눈빛 보세요. 네. 세계 랭킹 1위 포켓볼의 여왕이 된 사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할 때는 항상 저렇게 검정 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그 특징적인 게 저렇게 볼을 노려보는 아주 매서운 눈매. 그래서 이 팬들이 이 사람을 검은 독검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13살 때 허리 척추 측만증.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이렇게 틀어진 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철심을 이렇게 박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18살 해에 어느 날 당구장에 가서 이 포켓볼 치는 이 큐대를 한번 잡아보는 순간 와 나는 이걸로 세계 최고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직장도 그만두고 뭔가 이제 매진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나중에 정말 불구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당구에 매진을 했고 무려 37시간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확신과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리사는 밀가루로 스테이크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를 분별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죠. 훌륭한 사람도 강점을 분별하고 진정한 성공을 요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성장이나 성공에 그렇게 그냥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뭔가 어려움을,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정말 진정한 어떤 성장을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얼마 전에 이 유키즈라는 프로를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저희도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에 거의 반을 해요. 도면, 뭐, 설계, 중국의 발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되게 많은 이제 매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 이 대가라고 하는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많은 건축을 지었는데, 이건 제주도에 있는 추사 김정희의 어떤 기념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 동네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와서 뭔가 건물을 짓는다네? 그리고 막 기대에 엄청 이렇게 차 있었는데, 지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감자창고 같다. 그래서, 무슨 감자창고를 지어놨어? 막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분의 어떤 그 가치관, 삶의 어떤 자세.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은 삶이다. 건축은 부동산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지하에 거의 많은 공간을 놓고 위에는 딱 진짜 창고 같지. 감자 창고 딱 맞는 표현인데 그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 투사 김정희가 무려 8년을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아주 정말 숭고한 어떤 정말 가족과 떨어져 유배당해서 어려운 그 시기를 정말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의 작품에 매진했을 그 숭고함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저분은 정말 자기 직업에 관한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자기 조절 능력, 예를 들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거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다 이러는데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뭔가 아이큐가 좋은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어. 아이큐 나보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를 확 깼죠. 뇌는 하나로 돼 있어. 근데 그래서 좋아야지만 할 수 있어. 이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확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하워드 가드너를 보면 이 부모님이 1938년에 독일을 떠났어요. 독일을 떠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날 11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11월 9일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나치들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폭격하는 그래서 그날을 수정의 밤, 깨진 유리의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건물에서 깨진 잔해들이 온 도시를 막 엄청나게 뒤덮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것이 이렇게 있던 날 이분들은 다행히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민을 왔고 피신을 왔죠. 그래서 가난한 탄광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형이 7살 먹은 나이가 있었는데 그 7살 먹은 형이 엄청난 사고로 죽게 됐고 그때 당시 형이 죽은 그때 하워드 가드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태어나 보니까 선천적으로 눈동자가 안으로 쏠리는 그 내사시 그래서 두 눈을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약시라고 하죠. 난시, 양한시 그리고 게다가 생명이고 뭐 지독한 근시여서 사람 얼굴을 잘 못 보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버드를 가서 뭔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엄청난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냈죠. 그래서 자기 이해 기능.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자기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그래서 이렇게 정서, EQ 핵심이고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던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창의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성냥 한 값하고 압정 한 값, 그 다음에 촛불 하나를 줬어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촛불을 교실 벽에다 붙이고 불을 켜봐라. 그 대신 교실 바닥이나 책상에 촛농이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은 창의성이 뛰어나셔가지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저 앞정각을 딱 버렸어. 딱 비우고 앞정각을 벽에다 딱 붙이고 그 위에 초를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촛농은 여기에 떨어지겠죠. 바닥이나 책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지루하실까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거 하지 마. 안 돼. 뭐 수도 없이 많이 하죠. 몇 번이나 할까요? 반면에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몇 번을 할까요? 몇 번을 드릴까요? 17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이거를 평균 15만 번을 듣고 자란대요. 그런데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거는 약 5천 번. 엄청난 결과 차이죠. 저희 큰애가 딸이 이제 뭐죠? 방학 때 이렇게 어학 연수를 뭐 남들 가니까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러고 나 그냥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랬어요. 다행히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때라 직장 생활에서는 유학 못 보내주는데 본인이 간다 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영어도 하나도 못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못하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에 있어서 얘가 영어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핀잔을 쳤는데 어쨌든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갔어요. 중학교 1학년. 거기는 9월이 시작이니까 여기서 딱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갔는데 정말 말도 못 알아듣죠.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냥 잘 웃잖아요. 잘 웃어. 저희 아이가 잘 웃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진짜 잘 웃는, 네 웃음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 격려. 저는 그때 당시에 걔를 생각하면 정말 미국 교육은 진짜 너무 훌륭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희는 막 뭐 단어 외워라, 뭐 이걸 왜 못해,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부박할지도 모르는데 그 한마디에 굉장히 이제 기가 살고 그 학교에서 이제 연말이면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다행히 얘가 만든 그 카드가 그 학교 이제 대표작으로 뽑혀가지고 인쇄를 해서 바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미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막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칭찬, 격려, 웃기만 잘해도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격려, 나를 스스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해냈어? 그러면 저는 어제도 제가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정말 그 주변에 보면 엄청난 큰 카페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막 책을 보면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딱 이렇게 걸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야, 너 우리 텔레파시가 너무 잘생겼어. 지금 네 번호를 막 누르고 있는 참인데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저도 교직을 했는데 거기는 학교로 선생님으로 가고 저는 이제 영양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방학이라 이제 갑자기 서로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나 여기 지금 너무 멋진 카페에 와 있어. 그랬더니, 금방 날아가면 안 되나? 뭐, 그거, 조금만 있어봐. 너 돈 많이 벌어라. 그거, 그냥 나르는 택시 금방 와서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어. 1시간 거리 5분이면 데려다 준대.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 뭔가 뭔가를 달성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했을 때 저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뭐죠 유명한 밥 호프인가요? 코미디언.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호프 이제 은퇴하면 낚시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면 어때? 이랬더니 그 밥 호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많은 관객들의 어떤 격려와 칭찬과 박수로 이렇게 사는 분이 그런 유머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격려가 또 한 번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꿈. 네. 저는 퀴리 부인 전기를 읽고 나는 퀴리 부인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 막 이랬어요. 정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희석이 됐지만 어쨌든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보니까 여기는 가족 3대가 다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 아까 강식 사장님도 경제적인 자유, 남편으로부터의 자유. 저희 남편도 그 같은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만만치 않게 이렇게 고지식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죠. 성질이 급하고 저는 굉장히 소심한데 어쨌든 늘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늘 자기가 나를 이겨먹고 산다 이게 이제 답인데 저는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리고 잔머리를 잘 그리고 이러니까 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싶다라는 게 꿈이죠.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뭐가 되고 싶을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정말 내가 임종 후,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 그 90%가 확 채워지겠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네. 그런 또 힘찬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가치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아 실현의 기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 건지 도덕적 판단 기준과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불행한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행복 판단의 기준이 가치관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돈, 명예, 사회적 공헌, 또 권력 이런 것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나는 건강, 배려, 자유, 나눔, 이런 따뜻함, 칭찬, 여러 가지. 그리고 꿈은 아까 그 많은 가치관들을 가장 많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꿈이다. 그런 거고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지만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가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지만 꿈에 미치면 신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질 건지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꿈을 놓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죠. 내 꿈이 만약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무함마디 알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또
너무나 일찍 가서 아쉽지만,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대우주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을 거라면 무엇하러 태어났냐.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갈 건지, 예, 오늘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일찍 죽게 삶을 달리한 27살의 이 폴리 부처라고 하는 아가씨죠.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건강에 감사하고 뭔가 물질보다 경험에 돈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말기암 환자들 되게 많이 만나죠. 그런 분들도 정말 절실하게 내 꿈에 도전해보고 너무 일하다 죽지 말고 일하다 죽지 말고 네. 그리고 감정에 솔직하고 이런 게 정말 잘 안 되는 게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꼭 말로 해야 하나?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한테 뭔가 더 즐거움 많은 것들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장하려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눈부신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그냥 그저 바라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마법이다. 네, 지금 당장 언제요? 지금 당장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멋진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사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